네, 안녕하세요. 제일워치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시계는 해밀턴 시계고요. 시계 이름은 스프릿 오브 리피터 모델입니다.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두리가 금장으로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안쪽은 이제 흰색 바탕은 아니고 실버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요즘에는 케이스는 그 골드나 로즈 골드를 많이 쓰면서 안에는 블랙이나 실버를 써서 전체적으로 골드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골드를 넣어서 시계는 고급스럽지만 그래도 너무 노티나지 않게 그렇게 만드는 게 요즘 추세고요. 가죽 밴드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소가죽을 채택하는 브랜드들이 요 악어 패턴을 많이 쓰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밋밋한 빈티지 느낌의 소가죽을 썼고요. 거기에 이제 글씨를 입힘으로써 좀 더 고급스럽게 시계를 표현했습니다. 예. 이렇게 돌려보면 요 그 무브먼트 이렇게 지금 회전하는 거 보이시죠? 요 무브먼트 같은 경우는 H-10 무브먼트거든요. 그래가지고 파워 리저브가 많이 업데이트가 됐어요. 원래는 40 몇 시간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80시간이어서 주말 동안 시계를 풀르고 자유롭게 생활하시다가 월요일이 됐을 때 시계를 다시 찼을 때도 시계가 멈추지 않고 쭉 쓰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시계 줄 사이즈는 22mm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22mm 다른 시계줄 호환할 수 있게 그렇게 제작이 됐습니다. 그래서 간단히 시간 맞추는 법 소개해 드리자면요. 용도 한번 살짝 뺀 다음에 돌리면 이렇게 날짜 돌아가는 거 보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완전히 빼서 이렇게 돌리면 분침 돌아가는 거 보실 수 있어요. 이렇게만 쓰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시계고요. 하지만 단점이 있다면 방수가 굉장히 약해요. 오기압이어가지고 그냥 손 씻는 용 그 정도만 쓰셔야 되고 샤워하거나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. 해밀턴은 예전에는 그 가죽 시계줄은 무조건 핀버클 방식을 채택을 했어요. 그래가지고 시계줄이 안 그래도 해밀턴 시계줄은 좀 두껍고 약간 투박한 느낌이 있는데 그 투박한 시계줄을 그 시계 핀버클에 낄 때마다 이렇게 꺾어가지고 끼는 게 좀 이쪽 부분이 많이 상할 위험에 노출이 되거든요. 근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해밀턴도 이런 디버클을 채택을 했고요. 이런 디버클 같은 경우는 보시면 오메가 타입이랑 비슷한데 여기 이제 그 시계줄 구멍에 홈을 낄 수 있는 요 홈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 이 버클을 열고 요 홈에 꼈을 때 한 번만 손목에 맞게 이렇게 해서 체결을 해놓으면 그러면은 다시는 그 조절하지 않고 버튼만으로 시계를 풀고 다시 채울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버클이 설계가 됐습니다. 그래서 버클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요런 타입이에요.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시계줄을 껴져 있는 상태겠죠? 그래서 버클을 이렇게 열어보면 그 반대쪽 시계줄을 이제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. 요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 구멍 있는 요 홈에 딱 끼겠죠. 그리고 시계줄은 요 홈, 요 양옆에 있는 요 홈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껴서 그 고정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계 체결할 때는 요렇게 체결하면 그 아까 반대편에 있던 요 시계줄이 안쪽으로 이렇게 싹 감기는 그런 형태의 모양이 되거든요. 그래서 시계 풀을 때는 그냥 이렇게만 풀어주면 되는 아주 간단한 단방향으로 간단하게 그 풀고 착용하실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. 예전에 해밀턴 디버클 같은 경우는 버터플라이 방식이었어요. 근데 버터플라이 방식 단점이 뭐냐면 버터플라이 방식은 아무래도 그 이쪽에 버튼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런 방식이죠. 그래서 버터플라이 방식은 이렇게 딱 들어가는 타입이기 때문에 손목을 이렇게 꺾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잘못하면 뭐 풀리진 않지만 잘못하면 풀리는 경우가 있고요. 그리고 오래 쓰다 보면은 요 부분이나 요 부분들이 이제 마모가 되면은 어 버튼이 살짝만 눌려도 툭 하는 풀리는 그런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뭐든 이제 소모품이긴 하지만 버터플라이 버클은 손목에 찼을 때 착용감도 약간은 불편하고 그리고 그 내구성도
단방향보다는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하지만 단방향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일부러 버터플라이 안 쓰고 단방향만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네,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오메가 타입 디버클인데 해밀턴도 똑같은 디버클을 채택했습니다. 예, 그래서 요 시계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요 디버클 부분인 것 같아요. 예, 그리고 무브먼트 업데이트 됐고, H10으로 업데이트 돼서 훨씬 파워리저브 길게 쓰실 수 있다. 하지만 그 방수 기능은 조금 약해서 무조건 드레스 워치로만, 예. 요 나온 것도 딱 드레스 워치 느낌으로만 나왔죠. 그래서 요 타입도 있고, 이제 그 골드가 싫으신 분들은 실버 타입도 있어요. 다른 모델명으로. 예, 그렇게 해서 두 가지 모델 중에 관심 있는 모델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모델 같은 경우는 30대 중후반에서 40대, 50대, 60대 그렇게 이제 좀 그래도 뭐 20대, 30대 초반 분들보다는 그 연령대 분들께 추천을 해드리고요. 여기에 이제 실버 케이스 된 제품들은 20, 30대 분들이 하셔도 충분히 고급스럽고 오래 착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요 가격대에 이제 일본 시계들은 굉장히 가성비 좋은 제품들도 많이 있어요. 하지만 스위스 시계면서 또 오토 시계면서 무브먼트도 자기네들이 이제 개발하는 요런 브랜드들의 스위스 메이커 시계들은 어, 일본 시계랑 비교했을 때 가성비에서는 조금 꿀릴 수 있지만 스위스 시계만의 감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리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. 스위스 시계만의. 예.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개인의 취향이긴 한데 저는 그래도 스위스 감성에 한 표를 더 주고 싶습니다. 네, 요 뒤편의 각인들도 굉장히 선명하게 되어 있고 뭐 당연히 사파이어 채택했고요. 그리고 여기 스위스 메이드라고 각인되어 있고요. 단지 이제 오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좀 아쉽긴 하죠. 그리고 22mm 시계줄은 어떤 거에든 다 잘 호환이 됩니다.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런 골드 모델은 메탈로 호환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. 그래서 뭐 일반 실버 메탈로 하기도 좀 어울리지가 않고 콤비로 하더라도 좀 조잡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시계들은 가죽으로만 쭉 쓰시는 게 좋지만 가죽은 아무래도 여름에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좀 이 시계의 단점이 아닐까 싶습니다. 예, 이렇게 해서 해밀턴 시계 리뷰해드렸고요. 또 다음에는 또 다른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